반도체를 언급할 때 일본 우익들은 일본은 값싼 디램 반도체보다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IC 시장 점유율이 6%까지 하락했습니다. 2020년에 미국 기업은 전 세계 IC 시장의 55%를 차지했고 한국 기업은 21%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대만은 7%, 유럽 6%, 중국 5%로 나타났습니다. IC는 기판의 반도체 부품의 삽입에서 배선에 이르기까지를 집약적으로 제조한 집적 회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점유율의 정의는 반도체를 설계 내지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르네사스와 키옥시아, 소니가 있습니다. 일본의 점유율이 6%까지 떨어진 것은 테크놀로지를 견인하는 것이 종합전기가 아닌 IT가 된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반도체를 많이 쓰던 종합전기는 이제 반도체를 소비하는 기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구매액 10대 기업이 모두 PC나 서버 등을 만드는 컴퓨터 제조업체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일본의 반도체를 이끈 종합전기 기업인 NEC나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미츠비시 전기, 후지츠, 오키 전기공업, 마츠시타 전자공업, 소니 등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NEC와 후지츠, 오키 전기는 모두 일본 전신전화공사 산하 1티어 기업이고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는 전력회사의 주력기기를 납품하는 1티어 기업, 마츠시타와 소니는 민간 가정기업입니다. NTT나 전력회사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기업이고 마츠시타와 소니는 아날로그 기술로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일본 재무상의 호송선단 방식을 타고 온 구재벌계가 많습니다. NEC는 스미토모계, 히타치는 후용그룹, 도시바는 미츠이계, 미츠비시는 그대로 미츠비시계, 후지츠는 후루카와계이고 은행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상당수는 IT와 반도체의 경영 속도가 전혀 다른 업종으로 공공사업의 사업 부문에서 배출했으며 IT와 반도체와 같은 경영 속도를 갖춘 경험자는 소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많은 경영자는 IT도 반도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IT의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IT의 중요한 요소인 반도체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시 경제적 큰 흐름의 하나는 역시 IT의 진전이 계속되는 것에 있습니다. IT의 3대 요소 중 하나가 반도체이며 다른 두 개는 컴퓨터와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의 쌀이 아니라 사회의 두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멈춰 있었던 것도 반도체 산업이 없다시피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만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과거 일본 경제 산업성과 종합전기는 하나가 되어 값싼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그만두고 고밀도 집적 회로인 시스템 LSI를 만들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디램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면서 PC 수요를 노린 디램을 만들지 못했고 그 후에도 저비용의 설계 기술과 제조 기술을 경시해 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일본 3대 기업 키옥시아와 소니, 르네사스 중 키옥시아와 소니는 메모리와 CMOS 이미지 센스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시스템 LSI는 아닙니다. 르네사스만이 시스템 LSI를 취급하고 있지만 한번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 산업성과 종합전기의 말을 듣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도시바는 시스템 LSI로 방향을 틀겠지만 만약을 위해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남겨두자고 했던 것이 그나마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시바 반도체 부문의 한 간부는 우연히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남겨두게 되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 LSI로 바꾼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경의 시스템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CPU와 메모리, 주변 회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진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시스템 LSI가 컴퓨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시스템 LSI라고 부르던 경영자도 있을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디램이라는 대량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제조 공장에 큰 투자를 했고 공장의 생산 능력만 높아졌습니다. 시스템 LSI는 고객에 맞춰 소프트웨어로 차별화하는 IC로 월 2000만 개나 제조하는 디램과 달리 월 수십만 개면 충분한 제품입니다. 시스템 LSI는 공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일본 경영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에서 제조장치 메이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자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히 공동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했다면 일본 제조장치 업체들은 일본 반도체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꺼진 일본에서 제조장비 업체들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서서히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 업체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 회사들은 제조장치 메이커를 깔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 회사들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와도 곧바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았습니다. 검수라는 이유로 생산 라인이 순조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후가 아니면 비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비 관련 비용이 1년 후, 때로는 2년 후에 지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당 한 대가 아닌 여러 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제조 장비의 매출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현금 흐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손상되어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전망할 수 없게 됩니다. 2000년 전후 제조 장비의 가격은 대당 1억엔 정도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때 일본 반도체 메이커 회사들의 갑질 행태로부터 일본 제조장치 메이커를 살린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입하면 총 구입 금액의 80%를 먼저 지불해 주었고 나머지 20%는 검수 후에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제조장치 메이커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제조장치 업계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돈 지불이 나쁘다는 것이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어느 언론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중견 제조장치 메이커 관계자가 이러한 내용을 업계 넘버원이라고 불리던 어느 언론사의 편집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편집장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야기만 들어주었을 뿐 전혀 기사에는 쓰여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제조장비 업체들은 일본 반도체 기업을 기피했고 돈을 잘 쓰는 한국 반도체 업체를 우선시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장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조장비 업체들이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제조장비 업체들은 해외 매출 비율을 높여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 회사가 종합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조장치 업체조차 종합전기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서 일본은 값싼 디램 반도체보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다며 허세를 떠는 모습도 머지않은 미래에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